편하게. 요새 뭐 중국 다니시고 하시느라 정신 없으시죠?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말 코앞입니다. 선거 구도는 양강 구도에서 1강 2중 구도로 바뀌는 모습이죠. 그래서 이분의 어깨가 더 무겁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체력 버틸만 하세요? 힘듭니다, 솔직히. 양강 구도에서 확연한 1강 2중 구도로 바뀌었다. 이 구도 어떻게 보세요? 무슨 뭐 저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다른 후보들 사이에 그런 뭐 변화가 있는 그렇습니다. 것 같고요. 구도가 어떻게 흘러가든 저는 이번 대선은 결국은 이게 우리가 촛불로 만들어진 대선이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촛불 민심과 함께 가는 그런 정권 교체 후보냐, 안 그러면 그냥 부패 기득권 세력 또는 적폐 정치 세력들의 정권 연장 후보냐, 네. 이 대결 구도라고 봅니다. 네. 저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민심이 이 촛불 민심과 함께하는 정권 교체에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제가 그 유일한 책임자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문 후보께서는 이제 대표적인 적폐 세력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오르면서 양강 구도가 되는 겁니다. 그 지지율 오르는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, 그럼? 실제로 그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탄핵에도 반대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구속에도 반대하고 지금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그 적폐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좀 대선 후보로서 저는 기본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,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갑니다.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 이 부패 기득권 세력들, 적폐 정치 세력의 힘이 만만치 않다. 또 여전히 아직도 우리 정치의 지역 구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. 그것을 이번 대선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다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뜨거운 현안들이 있어서 지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이 사드 10억 달러 발언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,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미국 측하고 전화 통화를 해놓고도 또 하는 말이 조금씩 다르고, 박근혜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한 거냐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고,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, 이 문제? 선거 국면에 슬그머니 사드 반입해놓고 이제는 돈도 내라,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주요 정당들과 대선 후보들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. 이 사드 배치 문제 다음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.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겠다, 이렇게 나갔으면 저는 미국 정부도 훨씬 더 조심스럽게 대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들 분별 없이 국회 비준 절차 필요 없다,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, 이렇게 다 몰아가니 미국 정부에서는 결국은 돈까지 내놓으라,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오늘 마침 노동절입니다.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 참 안타깝죠. 특히 비정규직이 워낙 많고 취업난도 심하고.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지나친 소득의 불평등, 경제적 불평등, 양극화지 않습니까? 보통은 이 이유를 재벌 경제 체제 뭐 이렇게들 설명을 많이 하는데, 그것이 한 원인이긴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노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좀 존중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. 당장 지금 노동조합 조직률이 우리는 10%밖에 되지 않습니다. 이 노동자들의 축제여야 할 노동절날 광화문 광고탑에서 지금 단식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? 그렇습니다. 장기 투쟁 사업자들입니다. 콜텍 노조, 뭐 동양시멘트, 세종호텔, 현대차, 울산 비정규직 이런 분들인데, 이분들 좀 내려오시게 할 수 없을까요?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리해고 문제, 그리고 또 비정규직 차별 문제입니다.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동일 가치 노동, 동일 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겠습니다. 저는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이 이런
어려운 문제가 항상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직접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